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4년 11월 25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갭상승 출발 후에 상승세를 지키면서 마감한 하루였고요. 코스피 선물은 1.26% 상승, 코스피는 1.32% 상승, 코스닥은 2.93%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의 대장인 삼성전자와 LG 엔솔 정도가 오늘 상승세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대장인 알테오젠과 그 뒤를 따르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주들의 상승세가 오늘 코스닥 거의 3% 상승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갭상승 출발 예정에 0.78% 갭상승 출발을 했었죠. 삼성전자는 2.5% 상승 출발했고요. 57,400원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개인들이 위클리 양매수로 주춤주춤 거리다가 갭 띄운 다음에 자, 여기 주춤주춤 거리는 구간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돌아서면서 10시 이후에 개인은 위클리 풋옵션으로 이제 물타기로 몰리면서 추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물 옵션, 콜 옵션의 왕개미가 평소의 루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진입하면서 조금 움직임이 까다롭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패턴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복귀를 통해서 반드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도 익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현황을 체크해야 했고요. 환율 체크해야 했고요. 프로그램 매동 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는 100만 주 신청했고 첫 체결 단가는 57,500원이었습니다. 기존에 3거래일 동안 100만 주를 각각 샀던 단가보다 오늘 더 높은 자리에서부터 출발했었고요. 2시 50분에 총 100만 주를 모두 체결했습니다. 평단가는 57,456원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사이에 1,400원대로 올라온 환율은 장중 방어세에 하락했으나 다시 오후장 들어 1,400원까지 상승해서 시장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습니다. 오후에 이제 환율이 올라올 때 시장 상승 탄력이 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1,150억 매도했고요. 1,401.1원으로 달러 선물이 정규장 종료가 되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장 초반에 1,000억 가까이 매수 후에 종가에는 결국에는 2,347억으로 매도 전환했습니다. 이제 누적으로 7월 12일부터 9조 원 9조 원을 넘어서서 10조 원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 미국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와 11월 댈러스 여는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종가의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오늘 장 종료 시 편입되었고 11월 26일에 발효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총 0.14% 비중 축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편출과 편입 종목들 대체로 오늘 변동성이 컸고요. 종가 거래량도 폭증했습니다. 편출 종목은 금양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상승했다가 많이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달고 맞췄죠. 현대제철, KT, 한화솔루션도 오늘 장 초반에 크게 급등했다가 대부분 다 반납한 채 끝났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현대건설, 셀트리온 제약이 편출 종목으로서 종가의 거래량을 크게 늘렸고요. 편입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인데 편출 종목과 반대로 현대로템은 오늘 많이 내려갔죠. 오늘 한 7.4% 내려가고 선물은 현물 6만 원에 비해 선물은 더 많이 내려와서 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의 종가 거래량을 1천만 주 이상 키우면서 이제 오늘 리밸런싱이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 기여도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혼자 12.7포인트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LG 엔솔은 3.8포인트를 끌어올렸고요. 이 두 종목이 코스피에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13.3% 강한 반등을 통해 2.33포인트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나머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2차 전지들과 따라오는 바이오들도 오늘 코스닥 3% 가까운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있었죠. 왕개미 진입.
왕개미가 들어왔는데 평소의 루틴과 많이 다르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는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은 8시 49분에 되게 빠르게 들어왔어요. 일단은 되게 빠르게 프리장부터 320 콜옵션으로 왕개미로 추정되는 금액이 소액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행사가는 아닌 굉장히 비싼 옵션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자, 320 콜옵션 차트를 보면요. 자, 상당히 비싼 콜로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거의 거래가 없어야 될 옵션물에 지금 장 초반에 100계약, 그 다음에 140계약에서 140계약이 들어왔습니다. 140계약 총. 거의 뭐 이거 말고는 거래가 거의 없는, 아예 없는 그런 옵션이었죠. 근데 오늘 왕개미로 추정되는 금액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시 59분 개장 전에, 본장 개장 전에 335 콜옵션으로 소량 입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는 차트로 335 콜에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9시 정도로 찍히네요. 그래서 자, 이거 9시라고 할게요. 9시 정도에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이후에는 337.5를 중심으로 단타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337.5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폭증했죠. 10시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사전에 진입이 되어 있었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거래 폭증이 나왔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동안에 단타 거래 나온 거에 샀다가 파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즉 오늘 이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콜옵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왕개미가 좀 다양한 행사가를 선택해서 들어왔고요. 토탈 22억의 콜옵션 매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루틴대로라면 왕개미는 한 행사가를 선택합니다. 한 개의 행사가를 그날의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들어오고요. 콜옵션으로 들어오고 그날의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풋옵션으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뭐 그날의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콜옵션이 들어왔을지도 모르지만 합성에 대한 구축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우선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과 콜옵션을 합성하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개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루틴에서 벗어나는 행동, 그리고 행사가를 보통 한 개만 선택하는데 오늘은 여러 개로 분산이 되어 있고 그마저도 별로 평소에 하지 않는 좀 비싼, 값비싼 옵션을 선택했다라는 것 등 조금 루틴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금액은 둘째치고요. 금액도 일반적으로 한 뭐 15억에서 20억 정도를 한 큐에 들어오는데 뭐 그거보다 적었다가 입질부터 했다가 분할로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15에서 20억 까지는 안 돼도 15억 정도까지는 장중에 잠깐 들어온 시기가 있어서 금액은 어느 정도 만족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사가를 너무 나누는 방식으로는 좀 이 힘이 뭉쳐지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평범한 패턴이 아니라 그동안 1년 이상 보여줬던 그 패턴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분산해서 분할로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시장은 오늘 수급이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개인이 왕개미든 개인이든 어쨌든 개인이 콜옵션을 이렇게 많이 들어오네, 안되겠다, 이거 녹여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꺾어줘야 되는데 오늘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 그냥 크게 아랑곳하지 않고 선물 매수를 6천억 선까지 늘리는 그런 하루를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외국인 선물 보시면 오전 시간에 이렇게 1000억 베이스 있다가 6천억까지 끌어올렸죠. 요 시기가 왕개미가 진입되어 있는 시기였는데 왕개미가 콜옵션으로 들어온 시기였는데 그냥 무시하고 달렸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자, 이어서 요거부터 10시 20분에서 10시 35분에 337.5 월물 콜옵션 왕개미는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단타로 수익을 다 챙겨 나갔고요. 335 월물 콜옵션 왕개미는 6에서 8억 정도 잔량을 남긴 채 홀딩 오버나잇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버나잇 추정. 야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정규장에서는 오버나잇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1시 28분 정도에 3억 정도 축소해서 3에서 7억 정도 잔량을 남겼다가 이후에 일부 추가 진입이 나오면서 6에서 8억 정도 잔량을 남긴 채 끝이 났고요. 정리하자면 평소 루틴과는 다른 모습으로 왕개미가 10억 이상 들어온 시기 이후에도 시장은 하락하지 않고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건 변수였고요.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쪽 매도 세팅이 크게 보이지 않았었고 행사가를 하나로 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되어 들어왔으며 수급은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더 땡기고 있었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개인들은 풋옵션에 대해 물타기를 해두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계속 강세가 유지되는데 평소의 루틴과 다르게 완개미 콜옵션이 진입했다면 조금 좀 홀딩 좀 대기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무죄가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에이텍이나 동신건설, 토탈소프트 등이 그랬고 그중에 이제 상한가는 에이텍과 동신건설이 들어갔습니다. 김동현 관련주가 반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쭉 올라가다가 이제 오늘 뚝 번지대로 떨어진 거고요. SG글로벌과 PM풍년, 그다음에 윈하이텍이 오늘 급락을 했고 그중에 SG글로벌은 하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죠.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은 코스피 200이 336.81로 동시호가에 진입했는데 336.63으로 살짝 내려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337.5 위클리 콜은 개인 단독 매수 포지션을 보였는데 0.08로 종가 진입해서 0으로 종료했고요. 337.5 위클리 풋옵션은 개인이 소량 매수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 막판에 금투의 소량 매수로 전환되면서 종가 0.6으로 진입해서 0.87로 마감했습니다. 335 위클리 콜옵션은요 금융투자 플러스 외국인 매수였는데 1.98로 종가 진입해서 1.63으로 종료됐고요. 340 위클리 풋옵션은 외국인의 소량 매수가 있었는데 3.00으로 종가 진입해서 3.37로 종료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금투가 진입하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오늘은 정말 소액 베팅만 하더라고요. 위클리 옵션 결과 추정입니다.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오늘 상방 우위 포지션을 기존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1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은 오늘 위클리 옵션에서 335에 대한 콜매도 손실이 좀 있었을 겁니다. 335 콜옵션이 오늘 차트 보시면 335 위클리 콜옵션이 자 이렇게 올라와서 크게 내려오지 않고 상단에서 유지했죠. 이거를 아침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개인은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실을 크게 봤겠죠. 뭐 2배 정도 봤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2배 정도의 손실이라고 본다면 오늘 거기서도 손실을 봤을 것이고 물 탔던 풋옵션에서 또 대거 손실을 받겠죠. 그렇게 21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이제 옵션 양매도 포지션을 보였으니까 어디 많이 안 움직이는 것이 좋았는데 오늘 갭상승 효과로 더 올라오면서 끝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콜매도 손실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9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 차트 체크 및 파생 반약인데요. 오늘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8시 41분경에 장 개장 전에 오늘의 지지와 저항 라인을 올려드립니다. 이 라인은 기존의 매물대와 전날 매물대를 분석한 자리 그리고 옵션의 가격을 계산해서 추정 라인을 걸리는 라인들을 계산해 본 거고요. 거기에 뭐 기술적 분석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날 이제 옵션의 예상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상가를 그리고 또 전날 옵션 마감 시점에서 또 열려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송을 8시 20분 정도에 오픈을 한 다음에 8시 42분 정도에 화면을 킵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8시 41분에 제가 라인을 잡아드리기 직전에는 굉장히 크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숫자 하나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옵션의 행사가 마지막에 예상 체결 변화 하나하나 물량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숫자 하나를 변경을 하고 이것도 오늘 아까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338로 적어두고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338.2로 수정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확률을 높이려고 좀 집중해서 정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잘 안 내려오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받치고 있으니까 100만 주만큼은 100만 주 플러스 알파죠. 이제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돈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어쨌든
1차 저항은 오늘 336에서 336.4 정도로 오늘 제시해 드렸는데, 왜 아침에 1차 저항이 이렇게 좀 범위가 있었냐? 아침에 시가가 좀 더 높게 올라갈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좀 불안했습니다. 시가 1차 쪽이 정확히 어디서 출발할지가 가늠이 안 잡힐 정도로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시가 부근에 갑자기 시작하기 전에 예상치 길이 쭉쭉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부근에 가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항이 일단 막히다가 워낙 이제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도 있고 또 수급도 개선되면서 그 자리가 돌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자, 돌파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여기 보시면 기준봉 있고 여기에 살짝 휩소를 만듭니다. 떨어졌다가 올리는. 자, 휩소가 나오면 그 휩소를 반 이상 그리고 전체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나왔던 마지막 구간으로 더 움직임을 이어가는 경향이 있죠. 우리 가장 극단적으로 코로나 때 이렇게 V턴 나온 다음에 휩소 만들고 그 다음부터 1년 가까이 올라가는 장세였죠. 그것처럼 강한 휩소가 나오고 그걸 돌파를 하면 그 방향대로 조금 더 올라가는 움직이는 경향, 밑으로도 위팁소 나오면 아래로 마찬가지로 더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도 한번 같이 공부하고 그 전에도 계속 나올 때마다 많이 언급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휩소가 지켜지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 휩소 나왔던 그 기준 음봉과 혹은 양봉이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휩소가 출현했고 첫 번째 돌파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돌파봉은 거래를 동반한 상승 물량. 자, 여기 휩소 나오고 요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 여기까지도 봐야겠죠. 그래서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저기 뭐야, 콜옵션으로 보니까 조금 안 맞죠? 선물로 가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휩소가 나왔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일 때 여기를 돌파하는 요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아까 옵션은 이제 시간 가치가 죽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돌파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선물로 보니까 돌파가 나왔죠. 거래를 동반한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가 저항 라인이라고 일단 1차 저항이었는데 돌파 안에 그 자리는 지지가 되겠네. 근데 지지를 보이지 않고 그냥 갔어요. 여기에 왕개미 콜옵션이 개입되어 있어서 아마 까다로웠을 겁니다만 어쨌든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왕개미는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들어오면서 더 갔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제시해드린 2차 저항 라인 338.2 부근까지 도달해버리는 겁니다. 거의 뭐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버렸고요. 338.3이 오늘 고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336.3 요 안에 들어왔죠. 여기는 비슷하게 고점을 형성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80% 정도 종료가 되고 나서부터는 시장의 힘이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죠. 이거는 며칠 동안 4일 연속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에서는 추세 빗각을 만나는 그런 날이었죠. 자, 여기 만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요 자리, 자,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이제 만나서 잘못하면 이제 저항이 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에 오늘 야간에 이제 나스닥이 좀 빠진다면은 이렇게 또 막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올라간다고 해도 뭐 지속적인 거는 이제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계속 이렇게 자사주를 또 위로 사준다면은 뭐 그래도 또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니까 일단 뭐 막힐 수 있는 자리지만 돌파하는지 여부를 신경 쓰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 안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618 반등이나 그 이상 여기 기존에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옵션 양매도를 처리하면서 더 가지 못했던 요 자리를 다시 시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싸우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3개월 동안은 자사주 매입 총 3조 원을 매수하고 매입하고 소각하기로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것보다 더 큰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도 지금까지 보였던 이 하락보다는 조금 그래도 나은 그런 3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나스닥 불안할 수 있죠. 트럼프 취임식 있죠. 그렇죠. 그렇게 뭐 연말 랠리가 또 끝나면은 또 그 다음까지 이어지는 게 3개월이잖아요. 12월, 1월, 2월이니까 2월까지 꼭 주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요걸 한국 전쟁에 조금 비교해가지고 간단히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자,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11월물 만기, 그렇죠? 11월물 옵션 만기
날까지 거의 후퇴를 했어요. 쭉 후퇴했습니다. 야, 이제 끝나나 보다, 죽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됐습니다. 뭐예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와 하면서 달려들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나 계속 올라갔나요? 어느 정도 시점 올라가면 한국전쟁은 중공군이 막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휴전선이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지난번에 얘를 가지고도 휴전선이라는 표현을 했죠. 요 파란 선이 휴전선이다. 맞나요? 자, 휴전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자리와 거의 접목되는 자리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 올라갔다가 휴전선으로 아니면 휴전선 자체에서 막힐지 이때 무슨 내용이 펼쳐질지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머릿속에 갖고 우리는 흐름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비유해드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 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셔서 수익 내셨는지도 구경하시고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또 직접 써보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쌓아보다 보면은 연간 단위로 쌓으면 내가 정말 하나하나 실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하나의 나중에 평생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일단 잠깐 파생반에서 언급드렸던 요거 하나도 설명드리고 가야겠네요. 자, 요거는 제가 오늘 위클리 옵션을 보면서 오늘 이거 오전에 11시 정도까지 11시 정도에 보고 올려드린 건데요. 오늘 시장 여기서 제한적이겠구나. 오늘 이걸 잘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겠구나. 그러나 굳이 넘어간다면은 오늘 물탔던 위클리 풋옵션 개인들을 살려주지 않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약간 더 윗방향으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겠구나. 아랫방향에 오늘 물탄 개인 위클리 풋옵션을 주진 않겠구나. 그러나 위에도 기존에 있던 외가 위클리 콜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잘 가지 않겠구나. 그것이 베이시스를 고려해가지고 선물지수에 입력을 하면은 상단이 338이고 그래서 2차 저항 338.2랑 만나고 요거는 이제 파생반에서만 올려드리는 파생반 전용 숫자들입니다. 디테일은 파생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5.5는 이제 335에 대해서 0.5를 더한 거죠. 그래서 요 사이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성질을 이해하시고 보셨다면은 오늘 오후장 내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 아까 11시 이후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안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같이 확인하면서 풀어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이걸 위클리 옵션을 파악한다면 저 위에서 오늘 계속 시장 상승하는 거야 라면서 공격하지는 않았겠죠. 최소한. 자, 그리고 이제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또 카페에서 잠깐 이렇게 또 올려주신 우리 KMN님 보시면 제가 지금 수수료 제휴증권사 이벤트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수수료 절감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해야 됩니다. 수수료는 정말 중요하고요.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은 수수료의 차이가 나중에 1년 단위로 쌓고 나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자, 보시면은 중사님 제휴증권사로 바꾼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중사님 덕분에 수수료 세이브로 풀옵션 준중형 세단값 한 대를 아낀 것 같습니다. 기존 쓰던 증권사였다면 수수료가 몇 달 동안 4천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꾸고 나서 940만 원이 나왔다고 하십니다. 한 4배,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축소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떤 비싼 증권사를 쓰시는 경우는 13분의 1까지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크죠. 그냥 더 쓰면은 거의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더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걸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시고 이거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물론 이렇게 일당을 하루에도 1,000만 원씩 평균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커서 감이 안 오죠. 그냥 이거를 내 수준으로 낮춰 보시면 됩니다. 더 높으신 분들은 더 높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나의 위치로 맞춰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분들은 한 50만 원, 40만 원 나올 거 이제 한 9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연간 단위로 쌓으면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평생 쌓으면 엄청나게 커지겠죠. 꼭 아끼시기 바라고요. 수수료 신청 방법은 일단 밑에 네이버 댓글에 있는 CS 방으로 텔레그램 CS 방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선물은 58,000원에 끝났고요. 현물은 57,900원에
종료되었습니다. 정상으로 끝났고요. 젠슨왕의 삼성전자 납품 준비 발언에 의해 삼성전자가 갭 상승 후 3.39% 상승 유지한 채 마감했고요. 외국인은 16만 주 정도 소량 매도했고, 오늘 상승과 MSCI 리밸런싱이 진행되면서 기관이 대량 매수해줬고, 그걸 개인은 모두 매도해서 276만 주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그나마 나쁘지는 않았으나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대량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효과와 낙폭 과대로 인한 한시적인 반등세에 지금 올라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에 따른 한시적 반등세로 추정되고요.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쓴 건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6천억 선까지 매수했던 선물은 외국인이 막판 반납하면서 1898억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했던 것을 환매도로 축소하면서 마감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롤오버 포함해서 누적 매수, 선물 매수는 외국인들이 약 1조 원 정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옵션은 완개 및 콜옵션 매수 물량을 매도로 받아주며 하루 종일 양매도세를 유지했습니다. 투신 선물은 장중 매수를 유지하다가 종가에도 매수를 보태며 1435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장 초반에 매수세를 다 반납하고 종가에 2347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에서는 프로그램이 빠졌나 이렇게 좀 봤는데, 삼성전자만큼은 프로그램이 오늘 오랜만에 매수를 유지한 채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자, 환율은 달러 선물로 체크를 하는데요. 정규장은 1401.1원으로 마감했고, 현재 야간 시간 현재 7시 5분 지나고 있는데 달러 선물 1400.2원으로 비슷하게 거래되고 있네요. 1400에서 1410원은 외환 당국의 개입이 나오며 관리가 되는 자리이고, 금요일 밤은 우리가 그 관리가 좀 취약한 편입니다. 퇴근했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1410원이 본격적으로 뚫리는 경우 1500선까지는 진짜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이 상단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추세를 보면, 그리고 장기 추세를 보면은 돌파가 되면은 무섭다라는 겁니다. 현재 월봉 추세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거 돌파가 되면 뚫린다라는 겁니다. 공간이 열릴 수 있다. 공간이 열리기 쉽다. 물론 전고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돌파되면 열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변동성 지수는 1.69% 하락하여 18.59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하단 지지가 가까워진 상태로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연속 음봉을 통해서 지지라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17.5 이하로 내려가야 시장이 보다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일단은 지지라인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수요일 밤에 미국 PCE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휴장일을 앞두고 변동성을 어떻게 키울지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헤드라인 PC는 월간 전월 0.2%에서 예상 0.2%로, 연간은 전년 2.8%에서 예상 2.3%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근원 PC의 경우에는 월간 전월 0.3에서 예상 0.3%, 연간 전년 2.7에서 예상 2.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 개인소득 및 개인 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며, 예상치에 부합하는 경우 연준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춰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보고 늦출 수 있다고 언급되어 12월 금리 인하 언급하여 12월 금리 인하 전망이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페드워치를 보면요, 이렇게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낮아진 채 56.2%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함께 합류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